히트펌프란 무엇인가?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에너지는 투입한 만큼만 얻을 수 있다는 원칙 말입니다. 100의 에너지를 넣으면 최대 100의 결과만 얻을 수 있고 그 이상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말이죠. 그래서 공학에서는 100% 효율이 이론적인 한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상식을 정면으로 뒤집는 기술이 있습니다. 단일의 전기를 사용했는데 3에서 4의 열을 만들어내는 장치, 심지어 영하 20도의 혹한 속에서도 불을 피우지 않고 뜨거운 물을 만들어내는 기술입니다. 이 놀라운 장치의 이름은 바로 히트펌프입니다. 지금 유럽에서는 이 기술이 단순한 난방 장치를 넘어 미래 에너지 체계의 핵심 장비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가스보일러 설치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정책이 나오고 있고 신축 건물에는 히트펌프 설치가 사실상 표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왜 세계는 갑자기 이 기술에 주목하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를 이해하려면 먼저 히트펌프의 작동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히트펌프는 열을 새로 만들어내는 장치가 아닙니다. 이미 자연 속에 존재하는 열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장치입니다. 핵심은 냉매라는 물질입니다. 냉매는 일반 물질과 달리 매우 낮은 온도에서도 쉽게 끓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 냉매는 영하 50도에서도 액체에서 기체로 변합니다. 이 특성을 이용하면 놀라운 일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겨울철 영하 10도의 공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매우 차갑게 느껴지는 온도지만 냉매에게는 오히려 뜨거운 환경이 될 수 있습니다. 히트펌프의 실외기에서 팬이 돌아가며 공기를 빨아들이면 냉매는 공기 속에 숨어있는 아주 미세한 열을 흡수합니다. 그리고 그 열을 흡수하는 순간 냉매는 액체에서 기체로 변합니다. 이 과정이 바로 증발 과정입니다. 다음 단계에서 등장하는 장치가 바로 압축기입니다. 압축기는 기체 상태의 냉매를 강하게 압축합니다. 기체를 압축하면 분자 사이의 거리가 좁아지면서 분자들이 서로 충돌하게 됩니다. 이 충돌 과정에서 열이 발생하고 냉매의 온도는 순식간에 크게 상승합니다. 보통 이 과정에서 냉매의 온도는 70도에서 80도 이상까지 올라갑니다. 이제 이 뜨거운 냉매가 실내의 열교환기로 이동하게 됩니다. 열교환기에서는 뜨거운 냉매와 실내의 물이나 공기가 서로 열을 주고받습니다. 냉매는 열을 전달하면서 다시 액체로 돌아가고 그 과정에서 난방이나 온수에 필요한 열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냉매는 실외기로 이동하여 같은 과정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전기가 사용되는 곳은 사실상 압축기를 돌리는 부분이 거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히트펌프는 일반 전기 난방보다 훨씬 높은 효율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효율을 나타내는 지표가 바로 COP, 즉 성능계수입니다. 예를 들어 COP가 4라면 전기 1을 사용했을 때 열 4를 얻는다는 의미입니다. 즉 전기를 직접 열로 바꾸는 방식보다 훨씬 많은 열을 얻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히트펌프의 성능을 결정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냉매의 종류입니다. 히트펌프 기술의 발전은 사실상 냉매 기술의 발전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기의 냉매는 성능이 매우 뛰어났지만 오존층을 파괴한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냉매들은 대부분 사용이 중단되었습니다. 그 다음 세대 냉매는 환경 문제를 일부 해결했지만 지구온난화에 영향을 준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현재 많은 에어컨과 히트펌프에서 사용하는 냉매도 이 계열에 속합니다. 최근에는 더 친환경적인 냉매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R32 냉매입니다. 이 냉매는 기존 냉매보다 온난화 영향이 크게 낮으면서 성능도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 기업들이 경쟁하는 최첨단 기술은 자연 냉매를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프로판 냉매입니다. 프로판은 지구 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지만 가연성이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냉매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 현재 히트펌프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 경쟁 분야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는 히트펌프가 과연 경제적인 선택일까요? 정답은 조건에 따라 다르다입니다. 한국은 도시가스 가격이 비교적 저렴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한겨울 혹한기에는 가스보일러가 더 경제적일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전기요금 누진제입니다. 일반 가정에서 히트펌프를 난방 전용으로 사용하면 전기 사용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누진요금 구간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예상보다 높은 전기요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름에는 에어컨으로 사용하고 겨울에는 난방으로 사용하는 EHP 시스템이라면 에너지 활용도가 크게 높아집니다. 또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이라면 히트펌프는 매우 강력한 선택이 됩니다. 전원주택이나 농촌 지역에서 LPG나 등유로 난방을 하는 경우 히트펌프 설치만으로도 연료비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히트펌프의 경제성은 주거 환경과 에너지 구조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흐름을 보면 히트펌프의 역할은 점점 더 중요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전기 중심 에너지 체계로의 변화 때문입니다. 태양광과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는 대부분 전기를 생산합니다. 그리고 히트펌프는 이 전기를 가장 효율적으로 열로 바꾸는 기술입니다. 예를 들어 집에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어 있다면 낮에 생산된 전기로 히트펌프를 작동시켜 난방이나 온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에너지 비용은 거의 무료에 가까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히트펌프를 단순한 가전제품이 아니라 미래 에너지 시스템의 핵심 장치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모든 집에서 필요한 장비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일러 교체 시기가 오거나 새로운 집을 짓게 되는 순간이 온다면 히트펌프라는 선택지를 반드시 한 번쯤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너지 가격이 계속 변하는 시대에 기술을 이해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결국 생활비에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머지않아 우리 집 난방 시스템의 표준은 보일러가 아니라 바로 이 히트펌프가 될지도 모릅니다. 희망문 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